1번 문제. 1번 문제는 16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사항. 다음 보기의 용어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로 단위 작업 장소는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 두 번째로 정확도는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 마지막으로 정밀도는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 측정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6년 1회, 16년 2회, 21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시험 장비 혹은 측정기의 명칭을 쓰시오. 오염물질의 확산 이동 관찰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대략적인 후드 성능 평가가 가능하다. 염화체의 주석이 공기와 반응하여 흰색 연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사용한다. 레시버식 후드의 개구부 흡입 기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험 장비는 발연관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6년 1회, 22년 1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생체와 환경과의 열교환 방지 형식을 쓰고 각 요소들을 설명하시오. 열교환 방정식은 이렇게가 되겠고, 여기서 델타 S는 생체 내 요령량 변화, M은 작업 대사량, C는 대류에 의한 열 득실, R은 복사에 의한 열 득실, E는 증발에 의한 열 손실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고열을 이용하여 유리를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눈에 통증을 느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발생한 유해 물질은 복사열이 되겠고, 두 번째로 발생 질환의 명칭은 안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처럼 10년간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중요도가 낮지 않습니다. 요즘 시험 추세가 10년 동안 한 번 나온 거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공단도 잘 알기 때문에 합격률을 신출 문제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10년간 한 번 나온 문제를 출제해서 합격률을 조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강의에서는 버리는 문제 없이 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6년 1회, 18년 2회, 19년 1회, 22년 2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ACGIH에서 정한 입자상 물질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 및 평균 입경을 각각 쓰시오. 먼저 첫 번째로는 흡입성 입자상 물질, 평균 입경은 100 마이크로미터. 두 번째로 흉곽성 입자상 물질은 평균 입경이 10 마이크로미터. 마지막으로 호흡성 입자상 물질은 평균 입경이 4 마이크로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 3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4가지이나 3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업 환경 개선 여부 파악, 두 번째로는 작업장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 파악, 세 번째로는 개선된 작업 환경의 개선 효율 측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은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 개선되어야 한다. 작작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6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국소 배기 장치에 보충 공기가 필요한 이유 또는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5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5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소 배기 장치의 효율 유지, 두 번째로는 국소 배기 장치의 원활한 작동 위해, 세 번째로는 작업장 내 교차 기류 방지, 네 번째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섯 번째로는 에너지 전략을 위해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굿굿 잘하네, 굿굿 잘하네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곡관 압력 손실을 결정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요인 첫 번째로는 곡관 크기 및 형태, 두 번째로는 곡관 연결 상태, 세 번째로는 곡률 변경비가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6년 1회, 19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피로가 발생할 때 혈액과 소변에 나타나는 현상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여기서 산업피로란 고단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있고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생체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이러한 산업피로가 발생할 때 혈액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로는 혈당치 감소, 두 번째로는 젖산과 탄산량이 증가하여 산혈증 발생이 되겠고, 소변에 나타나는 현상은 소변량 감소, 두 번째로는 단백질 또는 교질물질 배설량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체 시료 중 하나인 호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 여기서 호기란 뱉어내는 숨, 즉 날숨을 의미하고, 이러한 호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로는 수증기에 의한 수분 응축 영향이 있기 때문, 두 번째로는 채취 시간 및 호기 상태에 따라 농도가 변화하기 때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6년 1회 22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의 경고표지의 명칭과 다음 표의 경고표지의 그림과 알맞게 연결하시오. 첫 번째 그림은 부식성 물질 경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억이 되겠고, 두 번째 그림은 위험 장소 경고 표지이기 때문에 니은, 해당 표지는 급성 독성 물질 경고이기 때문에 디귿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해당 그림은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이기 때문에 리을이 답이 되어 답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3회차 기출문제에서는 해당 자극성 과민성 물질 경고 표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표지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공기압력과 배기 시스템에 관한 설명일 때 틀린 내용의 번호를 모두 고르고 옳게 서술하시오. 첫 번째로 공기의 흐름은 압력차에 의해 이동하므로 송풍기의 입구의 압력은 항상 플러스 압이 아닌 이 빨아들이는 압력인 마이너스 압이고, 출구의 압력은 마이너스 압이 아닌 뱉어내는 압력인 플러스 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2번의 동압, 속도압은 공기가 이동하는 힘이므로 항상 플러스 값이다는 맞고, 3번의 정압은 잠재적인 에너지로 공기의 이동에 소요되며 유용한 일을 하므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맞고, 4번의 송풍기 배출구의 압력은 항상 대기압보다 낮아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압력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므로 송풍기 배출구에서 유해물질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야 한다가 맞고, 마지막으로 후드 내의 압력은 일반 작업장의 압력보다 낮아야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6년 2회부터 22년 1회 총 10년간 9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 적용 조건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배출원이 이동성인 경우, 두 번째로는 유해물질이 증기 또는 가스인 경우, 세 번째로는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은 경우, 네 번째로는 유해물질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마지막으로는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배유유유유, 배유유유유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6년 2회 23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체 시료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혈액, 두 번째로는 소변, 마지막으로는 호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6년 2회 19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충용 공기, 메이크업 에어 정의를 쓰시오. 보충용 공기란 배기로 인하여 부족해진 공기를 작업장에 공급하는 공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6년 2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ACGIH, NIOSH, TLV 각각 영문으로 쓰고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하시오. 해당 문제는 2번 다시 나오면 안 되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영어를 쓰고 번역을 하는 문제가 보건관리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도 여러분들은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ACGIH는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가 되겠고, 이것을 해석하면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두 번째로 NIOSH는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되겠고, 이것을 번역하면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TLV는 Threshold Limit Value, 허용 기준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16년 2회, 20년 4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될 문제입니다. 블로우 다운 정의를 쓰고 효과 3가지를 쓰시오. 블로우 다운이란 분진 퇴적함 또는 후포에서 가스 처리량의 5에서 10%를 흡입해 난류 현상을 억제시켜 분진 비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해당 효과로 인해 첫 번째로는 집진 효율 향상, 두 번째로는 집진된 먼지의 재비산 방지, 세 번째로는 장치 내부의 먼지 퇴적 억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6년 2회, 17년 3회, 19년 2회, 22년 1회, 23년 1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첫 번째로 후드 플랜지는 후드 뒤쪽의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후드의 직각으로 붙인 판이고, 두 번째로 슬롯은 가로 세로 B가 0.2 이하로 세로가 좁고 가로가 긴 형태의 후드, 세 번째로 충만실은 후드 뒷부분에 위치하여 압력과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장치, 네 번째로 피부 표시는 노출 기준 또는 허용 기준에 스킨이라는 표시가 있을 경우 피부로 흡수되어 전체 노출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 다섯 번째로 무효점은 발생원에서 방출된 유해 물질이 초기 운동 에너지를 상실하여 비산 속도가 0이 되는 비산 한계점. 다음으로 무효점 1호는 후드의 제어 속도 결정 시 발생원에서 무효점까지 유해 물질을 흡인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론. 일곱 번째로 테이퍼, 경사 접합부는 후드 개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장치. 8번의 차폐막, 베풀은 실린더 주위의 공기 흐름을 안내하는 장치. 마지막으로 개구면 속도는 후드 개구면에서 측정한 기류 속도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6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될 문제입니다. TWA가 설정되어 있는 유해 물질 중 STEL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인 경우 TWA 외에 STEL 상한치를 설정한다. 노출의 상한선과 노출시간 권고사항을 2가지 쓰시오. 첫 번째로 TLV의 TWA 3배 이상일 때에는 30분 이하 노출 권고, 5배 이상일 경우에는 잠시라도 노출 금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16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가스상 물질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가스상 물질은 용해도 정도에 따라 침착되는 부분이 달라진다. 이산화황은 상기도의 침착, 오존과 이황화탄소는 폐포에 침착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16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될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전체 환기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전체 환기 중 자연 환기는 작업장의 개구부를 통하여 바람이나 작업장 내외에 온도와 압력의 차이에 의한 대류 작용으로 행해지는 환기를 말한다.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와의 압력 차이가 0인 부분의 위치를 중성대라 하며 환기 정도를 좌우하고 높을수록 환기 효율이 양호하다. 인공환기 또는 기계환기는 환기량 조절이 가능하고, 배기법은 오염 작업장에 적용하며 실내 압을 음압으로 유지한다. 급기법은 청전 산업에 적용하며 실내 압은 양압으로 유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16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될 문제입니다. 벤투리 스크러버 원리를 설명하시오. 벤투리 스크러버로 유입된 액체가 오염 입자들을 관성충들에 의해 포획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16년 3회 23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될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원칙으로는 대치, 두 번째로는 격리, 세 번째로는 환기, 네 번째로는 교육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16년 3회, 19년 2회, 21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고농도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작업환경 관리 대책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작업 공정 습식화, 두 번째로는 작업 장소 밀폐 및 포위, 세 번째로는 국소배기 또는 전체 환기, 네 번째로는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작작 국그릇개, 작작 국개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25번 문제는 16년 3회, 20년 1회, 23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귀마개의 장점과 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귀마개는 이렇게 생겼고, 해당 장점 첫 번째로는 작아서 휴대에 간편, 두 번째로는 보안경 등을 착용해도 착용이 간편, 세 번째로는 가격이 저렴, 네 번째로는 고온에서도 착용이 가능하고, 귀마개의 단점 첫 번째로는 착용 여부 파악 곤란, 두 번째로는 귀 질환이 있는 작업자는 사용 불가, 세 번째로는 차음 효과가 귀덮개에 비해 떨어짐, 네 번째로는 사람에 따라 차음 효과 차이가 큼, 다섯 번째로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불편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귀마개와 귀덮개의 장단점입니다. 귀덮개의 장점은 귀마개의 단점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고, 귀덮개의 단점은 귀마개의 장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26번 문제는 16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또는 적용 범위 2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작업장 내 온도가 적절할 것, 두 번째로는 보통 속도로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기준으로 할 것, 세 번째로는 신발이 작업장에 닿을 때 미끄럽지 아니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중요 원칙은 작업장 내 보통 속도로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녀야 한다. 작보신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16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오염물질 명칭일 때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 이산화질소는 0.1ppm 이하, 두 번째로 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 세 번째로 라돈은 148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 이하, 네 번째로 미세먼지는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하를 누락하게 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해당 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전부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16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오사 보정 방법의 경우 허용 농도에 대한 보정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시할 때 제시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천정값으로 되어 있는 노출 기준, 두 번째로는 가벼운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노출 기준, 세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노출 기준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천국가기, 천가기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17년 1회부터 25년 2회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 역학적 직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기 역학적 직경이란 대상 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g per 세제곱미터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류를 냉각시켜 기류를 측정하는 기기 2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카타 온도계, 두 번째로는 열선 풍속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답안의 문제 유형이 2가지가 있어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14년 3회, 20년 4회에 나온 송풍관 내 공기의 유속 측정 장비 기준으로 나머지 문제들을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송풍관의 공기의 유속 측정 장비는 이렇게 6가지인데 파란색으로 체크된 피토관, 열선 풍속계, 카타 온도계만 암기하시고 17년 1회에 나온 기류를 냉각시켜 기류를 측정하는 기기 2가지는 해당 카타 온도계와 열선 풍속계가 되겠고 19년 2회에 나온 국소 배기장치 압력 측정 기기 3가지는 해당 문제에 나온 답안인 피토관, 열선 풍속계가 2가지 중복이고 마노미터까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3가지 유형의 문제는 꼭 세트로 생각하고
문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31번 문제는 17년 1회, 18년 2회, 20년 4회, 25년 3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덕트 내 작용하는 압력의 종류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첫 번째로는 정압, 덕트 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는 압력. 두 번째로는 속도압 또는 동압, 공기의 움직임에 의한 압력. 마지막으로는 전압, 정압과 속도압을 가한 압력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32번 문제는 17년 1회, 22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고온 순화 메커니즘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열 생산 감소, 두 번째로는 열 방산 능력 증가, 세 번째로는 더위에 대한 내성 증가, 네 번째로는 체온 조절 기전의 항진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열을 2번 받으면 더위에 의해 체온이 높아진다. 열열 덧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33번 문제는 17년 1회, 19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후드 선정 시 고려사항 또는 선정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작업자의 작업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두 번째로는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 세 번째로는 필요 환기량 최소화, 네 번째로는 ACGIH 및 OSHA의 설계 기준 준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작업자 2명이 필요하다. 작작 필 A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34번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설치된 송풍기의 정압을 측정해보니 100ml H2O이다. 1년 뒤 다시 측정해보니 300ml H2O로 증가되었을 때 해당 송풍기의 정압이 증가된 이유 2가지를 쓰시오. 해당 지문이 긴데 그냥 송풍기의 정압이 증가된 이유 2가지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드 댐퍼 닫힘, 두 번째로는 덕트 계통의 분진 퇴적, 세 번째로는 공기 정화 장치 분진 퇴적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후덕한 공시, 후덕공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35번 문제는 17년 1회, 20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오염물질이 고체 흡착관의 앞층에 포화된 후 뒤층에 흡착되기 시작하고 오염물질이 시료 채취 매체에 포함되지 않고 기류를 따라 흡착관을 빠져나가는 현상은 무엇인지 쓰시오. 해당 현상은 파과 현상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36번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공기 기류 흐름 방향에 따른 송풍기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원심식 송풍기, 두 번째로는 충류 송풍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37번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인체 내 방어 기전 중 대식세포 기능에 손상을 주는 유해물질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물질은 박테리아, 두 번째로는 유리섬유, 세 번째로는 상면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대식세포 기능에 손상을 주는 유해물질은 박유석이 만들었다. 박유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38번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미국 정보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의 입자 크기별 분류 중 호흡성 입자상 물질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호흡성 입자상 물질이란 폐포에 침착 시 유해한 물질이고 평균 입경은 4마이크로미터. 해당 호흡성 입자상 물질 측정 목적은 진폐증 발생 유무 확인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39번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외부식 후드의 형식 3가지와 각 적용 작업 1가지씩 쓰시오. 첫 번째로는 슬롯형, 도금 작업에 사용되고, 두 번째로 루바형은 주물의 모래털기 작업에 사용되고, 3번은 그리드형, 도장 작업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외부식 후드의 형식과 적용 작업은 표 내용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0번 문제. 40번 문제는 17년 2회, 21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배기로 인하여 부족해진 공기를 작업장에 공급하는 공기의 명칭을 쓰시오. 해당 명칭은 보충용 공기가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41번 문제는 17년 2회 20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국소 배기시설에서 필요 송풍량 최소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5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드는 가능한 한 오염원에 가까이 설치할 것. 두 번째로 가급적이면 공장을 많이 포위할 것. 세 번째로는 오염물질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네 번째로는 제어 속도는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여기 누가 오제? 여기 후가 오제. 후가 오제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42번 문제는 17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TLVC 정의를 쓰시오. TLVC란 근로자가 일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최고 호용 농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43번 문제는 17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단체의 허용 기준을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 오사는 PEL이고, 두 번째로 ACGIH 허용 기준은 TLV, 세 번째로 NIOSH의 허용 기준은 REL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44번 문제는 17년 2회 20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덕트 내 분진 이송 시 반송 속도를 선정할 경우 고려인자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조도, 두 번째로는 덕트 직경, 세 번째로는 곡관소 및 모양, 네 번째로는 단면 확대 또는 수축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조덕곡단, 조덕곡단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45번 문제는 17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마노미터와 피토 간 그림을 간략하게 그리고 속도압과 속도를 구하는 원리를 서술하시오. 마노미터는 이렇게 생겼고 피토간은 이렇게 생겼고, 해당 속도압과 속도를 구하는 원리는 전압관에 마노미터의 한쪽 끝을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하고, 정압관에 마노미터의 한쪽 끝을 연결하여 정압 측정 후 속도압은 전압 마이너스 정압, 속도는 4.043 루트 속도압으로 도출한다가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46번 문제는 17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파과에 대한 내용일 때 틀린 것을 고르고 알맞게 고치시오. 첫 번째로 작업 환경 측정 시 많이 사용하는 흡착관은 앞층 100mg, 뒤층 50mg이다는 맞고, 두 번째로 앞층과 뒤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파과 현상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맞고,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앞층에 10분의 5 이상이 아닌 10분의 1 이상이 뒤층으로 넘어가면 파과가 일어났다고 안다가 되겠고, 네 번째로 파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시료 채취가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닌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가 맞고, 마지막으로 5번은 비극성은 상관있고 극성은 상관없다가 아닌 극성이 상관있고 비극성은 상관없다가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47번 문제는 17년 3회 21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소 부채를 설명하고 산소 부채 시 에너지 공급원 4가지를 쓰시오. 산소 부채란 작업 후 휴식 수준보다 추가로 더 섭취하는 산소량이고, 산소 부채 에너지 공급원 첫 번째로는 ATP, 두 번째로는 CP, 세 번째로는 글리코겐, 네 번째로는 포도당, 다섯 번째로는 호기성 대사가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48번 문제는 17년 3회 21년 1회 23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배기구 설치 규칙 15-3-15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기서 15는 배출구와 흡입구는 서로 15m 이상 떨어질 것, 여기서 3은 배출구의 높이는 지붕 꼭대기나 공기 유입구보다 3m 이상 높게 할 것, 여기 15는 배출되는 공기는 재유입되지 않도록 속도를 15m/s 이상 유지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49번 문제는 17년 3회 20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공기 정화장치 중 흡착장치 설계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흡착장치 처리 능력, 두 번째로는 흡착제 소명, 세 번째로는 압력 손실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흡착을 2번 하면 압력 손실된다. 흡흡압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50번 문제는 17년 3회부터 23년 3회 총 10년간 8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물리적 또는 기하학적 직경의 종류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첫 번째로는 마틴 직경, 입자의 면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직경으로 과소평가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페렛 직경은 입자의 가장 자리를 이등분한 직경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다. 3번의 등면적 직경은 입자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으로 가장 정확한 직경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